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 좀 더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2025년까지 2년 유예된 게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22일이 되겠죠. 국회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 그동안 이제 쟁점되었던 이런 현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하고 그리고 야당 쪽 이제 의견이 지금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합의가 필요했는데 이제 합의가 일정 정도 된 것으로 보이고요. 23일 제가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인데요. 이때 이제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요 이제 안건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시와 관련해서 결정된 그 사안들을 좀 보시면은 가장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요 금융투자 소득세, 그래서 줄여가지고 금투세 시행되는 게 2023년도 시작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건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뭐 주식, 뭐 채권, 펀드, 파생상품,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서 발생이 된 수익 중에서 연간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방세를 빼고 대략 한 20% 정도의 세율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주식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이제 물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대략 한 20%, 그러니까 5천만 원에 20%이니까 대략 한 1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는 과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 투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이익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익을 좀 냈더니 그걸 세금으로 또 가져간다? 상당히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예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여튼 요거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좀 되기는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 중요한 건 이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개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친족, 그러니까 직계 존 비속 포함해가지고 어떤 특정 종목에 10억 이상 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양도차익 세금을 물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증시가 세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23일 장을 잘 보시면은 물론 전날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분위기는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세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10억 밑으로 금액을 맞춰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2년도 결산 권리주주 기준으로 볼 때 특정 어떤 종목에서 10억 밑으로 맞춰놓기 위한 그 매도 물량들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보완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 개인 한 명도 아니고 뭐 가족 포함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10억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제가 볼 땐 오늘 좀 시장에 악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좀 바뀐 내용은 뭐냐면 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요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 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세, 세금도 내고 증권사에게 주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떼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요 증권거래세율 요걸 좀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행 지금 한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내고 있는데요. 이건 코스닥 기준입니다. 25년도 가면은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이 부분도 인하된다라고 해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요건 폐지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요건 폐지가 되어야 맞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세 원칙에도 좀 위반됩니다. 소득이 있는 쪽에서 세금이 낸다. 이건 우리가 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식을 이거는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식을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손실을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는데 또 세금 또 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인하 좀 낮춰주는 쪽으로 포커스는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선진국처럼 이런 것도 폐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저희 방송 끝나고 네, 그 패널 이제 몇 분이서 나오는 길에 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회의원들 요걸 좀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선진국에 맞는 이제 그런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 그냥 뭐 한풀이 정도로 뭐 이야기한 걸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물량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23일 금요일인데 24, 25 지난 다음에 26일, 27일까지 매도 물량이 추가가 될 거고요. 시장이 수요일 날 바로 반등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그 한국과 중국의 노선수가 이제 좀 더 증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12월 들어서 그 11월 달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일본 쪽 지금 상당히 그 여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객 수요가 많고요. 대만도 지금 제한을 좀 풀어줬고요. 중국까지도 이제 조금씩 뭔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노선까지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 운항 횟수가 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LCC 업체들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에어가 그 22일 날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4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크게 상회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182억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15개 분기 만에 진에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과 함께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것 같아요. LCC 업체들 중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이런 기업들이 빠르면 22년도 4분기부터 실적이 플러스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적자에서 연간 단위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해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항공주들이 바닥에서 한 최소 한 30% 정도씩은 올라온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항공주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뭐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면세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항 횟수가 증가하면서 좀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은 각 섹터별로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우선 상승 특징주는 미래 나노텍이 시간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미래 첨단 소재라고 하는 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장중 개장 초반부터 해서 좀 강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 리튬 관련된 기업들 주가 최근에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제가 볼 때 미래나노텍,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소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결국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리튬 관련된 기업들 관심을 두신다 그럴 경우에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정도 이 정도만 관심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SN코어라고 하는 기업도 시간에서 7% 올랐는데요. 이 기업은 SK온 쪽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공시를 좀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243억. 금액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SN코어는 SK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회사인 SN코어에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납품 좀 하세요라고 발주를 준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센코라고 하는 기업이 정규 시장에서 플러스 12% 정도 올랐고 시간 내에서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Io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설계 및 구축 사업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LG U+가 좀 일부 담당을 해서 진행하는데 센코는 LG U+와 함께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교적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빠진 종목 중에 좀 특이 종목 있어 말씀드리겠는데 현우산업입니다. 이게 그 정규 시장에서 17%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4.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 일부 보도 기사 중에서 LG그룹이 애플카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개 기업이 애플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런 보도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 주들 뭐 LG 쪽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핀텔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서를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고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보고서를 좀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고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핀텔 기업 탐방 보고서 12월 15일 제가 다녀왔고 22일자로 발간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3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전 증시의 어떤 분위기는 산타가 없는 이제 그런 랠리, 하락에 대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튼 아마 지금 빠지는 어떤 증시의 분위기가 제가 볼 때 연초에 1월 효과라고 해서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수가 특별히 밑으로 빠져야 될 그런 모멘텀, 하락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만큼 다시 저평가, 메리트 때문에 매수 들어오면서 또 반등하는 흐름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